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시황 체크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실제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금리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이런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황 체크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최근 거의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상승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많이 빠진 모습, 특히 최근 일주일간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4% 하락, S&P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전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미장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갈리는 시장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로서는 지금 이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다른 악재들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뉴스 기사들 보면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공포가 어떻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지금 이제 5월에 또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0.5%를 올리냐 아니면은 0.75%를 올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이 갈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0.5%로 지금 이제 의견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저번에 금리 인상했을 때 0.5% 하다가 0.25%를 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끝에 가서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생각이고 그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말고도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계속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도 전부 다 이제 봉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공장부터 해서 이런 제조업을 하는 그런 공장들이 다 이제 제조를 할 수 없고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봉쇄 영향인 탓인지 지금 제조업 경기도 2년 만에 최악. 그럼 봉쇄 쇼크가 크게 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국이 계속 봉쇄를 하면서 지금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아실 것처럼 러시아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2달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65일이 더 이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기에 따라서 이제 요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랑 관련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두 곳 다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곡물 가격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볼 수만 없다.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인 만큼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곡물부터 해서 이래 쌀 가격, 뭐 밀가루부터 해서 옥수수, 뭐 다양하게 이런 먹는 것들이 이제 식량 안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날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부터 해서 전체적인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6개월 연속 최고치 갱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물가 상승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유가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유가도 계속 100달러 지금 선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이제 높은 상황이죠. 유가 상황도. 네, 그래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변동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 상승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악재라면 너무 악재가 많은 시장, 그리고 정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그만큼 악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반등하기도 어려운 포지션에 있는 상태고요. 조정도 이제 줄 때는 크게 주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악재가 중심이 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중국 봉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요런 이제 물가 상승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 있는 공포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근에도 빠르게 상승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 상승을 했죠. 이 공포 지수가 바로 이제 소비자,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증시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에 거의 근처에 다다른 상태죠.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포 심리가 강하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한다고 시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이제 돈을 끌어모은다는 의미로,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갖다가 이제 모은다는 의미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죠.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소비를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있던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많이 풀었던 돈들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축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그 말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많이 빌린,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갔다면은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게 되는, 그냥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그냥 빠르게 인상을 해서 확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금리를 이제 차차 이렇게 차근차근 올릴 필요가 있나, 빠르게 해서 물가를 빠르게 잡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대공황이나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는 과거에 금리 인상을 대폭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가는 그런 가계대출, 가계부채에서 이런 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요. 돈을 많이 빌려간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게 되면은 그런 대출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빚을 못 갚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파산이 이루어지고 파산이 이루어지면 연쇄적인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가 위기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도 이제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시장에서 충격을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가는 천천히 잡아가면서 그걸 조절하는 방향이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계단식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죠.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시그널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악재가 반영이 된 것은 거의 올해 초반부터, 올해 1월부터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 왔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게 지금 현재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시그널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악재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만큼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우리 3월 달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 그 3월 달에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자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조정을 주다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상승을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월 달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장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딱 3월 달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딱 금리 인상을 해준 3월 달 시점에 상승을 많이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예정했기 때문에 4월에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그 당시 3월에 금리 인상이 예상했는 것보다 더 적게 이제 상승을 했는 부분이 확실히 이제 상승을 주도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5월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서도 사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인상하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금리 인상이 실제로 5월에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악재가 해소됐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마냥 좋게 안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창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창 이제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풀려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을 계속해서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에서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조정을 줘야 하는 타이밍에는 조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그 위치를 찾아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냥 안 좋게만 보고 시장을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시기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물론 지금 하락을 주고 있고 사실 정말 힘든 시기는 맞지만, 악재가 많은 시장이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지금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런 금리 인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은 충분히 이제 그만큼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거는 사실 전쟁의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야 이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발표를 해주고 하고 있지만, 전쟁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변동성도 이제 계속 끝까지 이제 평생 갈 수는 없는 거죠. 전쟁도 이제 결국에는 끝이 나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런 전쟁이 끝이 나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미리 준비하고 있을 때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 했을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내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이제 좀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왔을 때, 그런 구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타이밍이나 이런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관점들을 좀 더 이제 키우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궁극적 목표, 그리고 5월달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시황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시황뿐만 아니라 좀 더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